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벽바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쉬운 입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대학 입시 분석과 해설 현 고1, 2 새벽바다 쌤의 쉬운 입시 이야기. 자, 2023 입시 전망 첫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대학 입시의 종류, 전형별 특징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효과적인 대입 준비, 관리 방법,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효과적인 공부 습관 들이기. 학습 습관을 좋게 갖춘 상태에서 3년을 보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큰 차이가 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쉽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2학년들은 2년 동안 되겠습니다.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느냐? 첫 번째, 수업에 집중하기. 눈 떠 있는 시간, 학교에 와 있는 시간, 수업 시간에 자고 졸고 딴 생각하면서 성적이 오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A 선생님이 어떻고 B 선생님이 어떻고 그 선생님은 재미가 없어, 실력이 없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친구들한테 핑계 대긴 하는데, 실력이 있건 없건 그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시간 자체를 허투루 날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날리면 날릴 만큼 추가로 시간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 자습할 시간,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집중하지 않고는 절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거 질문하기. 모르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되지. 다음에 이해하면 되지. 인강 듣지 뭘 모르는지도 까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듣고 모르는 것이 딱 나타나면은, 이해 안 되는 것이 나타나면은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 담당 과목 쌤이 시간이 날 때 가서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적어도 그 질문 시간은 그 담당 과목 쌤과 1:1 과외 시간이죠. 그죠?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질문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설명 듣고도 이해 못했다. 괜찮습니다. 들은 만큼 다음번에 또다시 질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선배들 중에는 쌤한테 같은 내용을 100번 넘게, 동일한 내용을 100번 넘게 질문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도 지금은 이 근처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모르는 것들 쌤들이 좀 귀찮아하더라도 가서 눈치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그냥 덮고 몰라 귀찮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복습하기. 기억력은 1시간 지나면, 2시간 지나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뭐 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예습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 노트 빌려서 뺏기지 말고 나만의 노트 작성하는 거.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틀렸고 뭘 모르고 나의 지적, 지식의 수준에 맞추어서 노트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일 도서관 가기. 빨간 날, 노는 날인데 만세, 늦잠 자고, 예, 좋습니다. 하지만 놀 거 다 놀고 좋은 대학 가겠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싶다면은 휴일 도서관 가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장시간 고정하기. 늦잠 자는 거. 피곤한데 좀 늦잠도 자고 쌤 평소에도 잠 못 자는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잠 못 잡니다. 인정합니다. 아이고 이 더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공부한다고 잠 못 자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한다고 안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하여간에 그건 군더더기고 그래서 쌤 빨간 날 늦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요. 피로 안 풀립니다. 밤에 늦게 자고 10시나 11시나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리는 데까지 멍하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거는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상시간은 해 뜰 때 일어나십시오. 평소 학교 갈 때 일어나는 시간에 일요일 날 일어나시고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전날 일찍 자세요. 한 9시쯤부터 자보십시오. 밤 9시부터 자갖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시오. 그럼 9시간 자는 거죠. 새벽 1시에 자갖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거 9시간 자는 거지요.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피로가 풀리는 정도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건지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기.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성적이 오르거니까. 내가 모르는 게 10개인데 그 모르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습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익힐 수 있을 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투자 안 하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확보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정말 마징가 제트처럼 로봇처럼 해야 되는데 그때 컨디션, 체력 중요합니다.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몸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효과적인 공부 습관들이 있는데 총 8개,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집중하기. 명심하십시오. 수업 중에 나온 것이 내신과 수능에 나온다.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건 안 좋은 선생님이건 간에 설명을 잘 하시건 못 하시건 간에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내신과 수능에 나옵니다. 표현 능력과 중요한 것, 강조하는 것, 시험에 나오는 것을 걸러내는 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은 수업이 재미없어, 저 선생님은 설명을 잘 못하셔, 뭐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그 수업 중에 그 선생님께서 어떤 걸 강조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8주 수업을 하고 나면은 내신고사를 칩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즉, 두 달 수업하고 나면 시험 칩니다. 자, 주 2시간짜리 수업을 한번 봅시다. 주 2시간짜리 수업. 8주. 한 주당, 한 시간당 중요한 것 3개씩만 체크하십시오.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거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다. 이건 내신고사에 꼭 낸다.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매번 알기 쉽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 강조하는 것 중에서 3개 골라봅시다. 그러면 3, 8, 2, 24, 주 2시간 48개입니다. 자, 이 48개면은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에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을 하면은 내신고사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48개 안에서 다 시험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업 집중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 졸고 딴 생각하고 나중에 혼자 공부하지. 혼자라면 시간이 3배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의 완성체가 아닙니다. 듣고 배워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익히는데 자습을 투여하고 자습시간을 투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도움이 역할하면서 하는데 그걸 건너뛰게 되면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은 3배 이상 걸립니다. 그 시간을 투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낭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낭비로.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못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도움이기 때문에 없으면 하기 좀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안 듣고 인강을 듣는다. 인강 들을 만큼 추가 시간 들어가겠지요. 뭐 인강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건 또 도드리표로 듣고 역시 시간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수업 집중 안 하면은 내가 내 공부,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긴다라는 건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것은 그날 선생님께 질문해서 반 이상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지요? 추가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업 중에 나온 내용들은 그 수업 중에 그날 중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일 복습하기. 아까 한번 듣는다고 다 아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배운 걸 자습해서 익혀서 외워야 됩니다. 안 까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분 복습. 쉬는 시간 2분 동안 전 수업의 핵심 내용 읽기입니다. 읽기. 외우기가 아니고 읽기. 자, 아까 쌤이 1시간에 중요한 거 몇 개 고르라고 했습니까? 3개 고르라고 했지요. 좋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5개 골랐다고 칩니다. 5개. 자, 그 5개 내용을 A는 B다, B는 D다, D는 C다, C는 가다, 가는 나다. 이렇게 핵심 내용 적은 거, 키워드 적은 거 5개를 2분 동안 읽는다. 몇 번 읽을 것 같습니까? 1분 동안 아무리 못 읽어도 20번 읽습니다. 2분이면 40번 읽습니다. 40번.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40번 이상 읽고 시험 쳐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 시간에 공부한 핵심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읽는 거 2분 동안 읽어주세요. 자, 그럼 매 시간 읽습니다. 쉬는 시간 2분 투자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밤에 이제 자습 시간 됐습니다. 학교에서 자습합니다. 학교에서 자습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독서실 갔습니다. 하루에 5시간 내지 7시간 수업 핵심 내용을 1시간 동안 읽습니다. 아까 1시간 수업한 걸 2분 동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7시간 수업한 거 2분씩 하면 14분 듭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2번 하면은 30분. 1시간 하면 4번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럼 2분 동안 읽을 수 있는 게 한 40번 읽을 수 있다 그러는데 1시간만 오늘 수업한 내용의
핵심 내용을 읽는다 그러면은, 단어를 읽는다 그러면은, 한 시간당 한 번에 20번씩 40번, 2분이면 40번, 2분짜리 4번, 160번, 뚝 잘라서 100번만 읽는다고 계산합시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읽으세요. 자, 요것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한 거를 총 100번 이상 읽어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게 나타나느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해는 못해도 그 단어를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A는 B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A가 왜 B인지, B를 통해서 어떻게 C로 가는지는 몰라도 A는 B다, B는 C다.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전국 평균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이게 바로 복습입니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주말 도서관 가세요. 하루치 복습하는 거 1시간씩 하면은 5일 동안 수업에 학교 나갔으니까 주말에 5시간 복습할 수 있겠지요.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하루치를 2시간씩 복습할 거야. 그러면 일주일치 복습하는데 10시간 필요합니다. 그지요? 나는 하루치를 3시간씩 복습할 거야. 그럼 15시간입니다. 그지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놀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조절해가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1분에 20번, 1시간에 100번, 그럼 140번, 2분이니까 그거 100번짜리 1번, 2번, 3번, 많으면 1번, 3번, 작으면 1번. 그럼 최소한 340번에서 최소 240번에서 440번까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쌤이 외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읽으면은 그냥 외워지겠지요. 왜 그런지 뜻은 몰라도 그거 그대로 따라서 쓸 수 있겠지요. 예, 이게 바로 까먹지 않고 제때제때 하는 복습입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사이에 100번 이상 읽은 내용들이 과연 머리에서 지워질까요?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노래 100번 부르고 나면 가사 까먹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까먹습니다. 어릴 때 배운 동요 가사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다. 자, 복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외우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중요한 거 이거 했네. 뭐뭐뭐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 복습이 되는 겁니다. 시간 많이 안 듭니다. 외우고 이해하려고 드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냥 친구 전화번호 외우듯이 친구 전화번호 자주 하다 보면 손가락에 전화번호 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읽으면 외워집니다. 자, 예습. 예습은 학생들이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쌤이 간단한 예습 방법 추천합니다. 쉬는 시간에 수업 내용의 제목 읽기.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해당 과목 쌤이 1시간에 교과서 몇 페이지 정도 진도 나간다라는 거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 시간 그 수업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그 진도 나갈 범위의 소제목까지 읽어보십시오. 내용까지는 안 읽어본다 할지라도 1. 화학 작은 1. 산화환원 1. 산화환원의 반응 가, 산화, 나, 환원 이런 식으로 제목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수업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가 키워든지
그 제목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 제목이. 가장 중요한 걸 끄집어내서 제목으로 쓰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내용을 이해하고 앉아있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는 단원 제목이 이거네. 요게 바로 예습입니다. 예습. 한번 읽고 들어가면은 일단 낯설지가 않아서 수업에 집중하기 좋고 집중하기 좋으면은 아까처럼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수업 중에 중요한 거 골라내기도 유리합니다. 제목이 곧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부가 설명하는 거 받아서 적기도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예습, 복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양은 여러분들이 조절해도 됩니다. 자습 시간에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복습을. 주말에 복습을 얼마만큼 할까? 여러분 편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철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미루지 말고 빠뜨리지 마세요.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나만의 노트 작성하기. 자, 선생님이 어설프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공책 노트 전면입니다. 전면. 요게 노트 후면입니다. 후면. 노트 후면. 자, 전면에 내가 쌤이 아까 2분 예습하라 그랬죠. 예습. 예습하면서 제목 쓰세요. 1. 기억, 니은, 디귿. 2. ABC. 3. 가나다. 이렇게 내가 읽으면서 제목 적고 또는 책 제목 또는 참고서에 진하게 색깔들에게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띄엄띄엄띄엄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책 반, 전면의 좌측 반은 내가 정리한 게 좋습니다. 언제? 수업 전에. 자, 그러면 수업 전에 요 까맣게 쓰인 노트 전면 왼쪽 편에 까맣게 쓰인 부분이 쉬는 시간에 정리한 겁니다. 수업하기 전 쉬는 시간.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듣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을 보충으로 적으세요. 이 빨간 게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ABC, 라마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여기서 이쪽에 적어놓고 화살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정리한 걸 적고 그다음에 수업 들으면서 내가 중요한 거라고 정리한 거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정리하시네. 근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네.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한 건 더 좋네. 필요한 거 옆에 받아 적고 연결시키고. 나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구나. 화살표 해갖고 덜 중요함. 나는 빠뜨리는데 선생님은 억수로 강조하네. 적고 매우 강조.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예. 나만의 노트를 작성하려면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끝나면은 이렇게 노트 전면의 왼쪽 편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정리가 된 걸 어떻게 하느냐? 오른편 위에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아까 중요한 거 서너 개 고르라 그랬죠. 1시간 동안. 그거 골라가지고 무엇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무엇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으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무엇은 무엇인가. 요 밑에는 답을 적어보십시오. 그럼 요 가운데 부분은 이쪽에 필요한 추가 설명이 적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노트 위쪽에 1시간당 문제를 3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만들어 보시고 밑에는 답을 달면 됩니다. 1, 2, 3. 자, 그러면은 수업 내용 정리, 보충 설명, 기본 핵심 정리, 답, 공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이 노트의 뒷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좀 노트 작성하고 난 다음에 노트 작성은 항상 이렇게 전면만 하는 겁니다. 전면만.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쳤습니다.
내신고사, 모의고사. 예. 근데 요 바닥에서, 요 면에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내용은 알았는데, 문제가 꼬여나와서 내가 틀렸다. 틀린 문제를 요 뒤쪽에 오답 노트를 하는 겁니다. 문제 쓰고, 답 적고, 왜 틀렸는지, 내가 뭘 실수했었는지, 뭘 이해 못했었는지, 그걸 적습니다. 1, 2, 3 쭉 적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참고서하고 비교해보면 기본 문제고, 이거는 수능 대비용 문제, 내신 대비용 문제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노트 한 권이 쫙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트를 뒤집어서 뒤쪽을 쫙 보면은 이쪽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부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 이해하는 부분, 영역이지요. 그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다 풀었다. 아니면은 그 영역에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든지, 즉 그 페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쪽에 아무것도 오답 노트, 오답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추가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바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니까 다시 재복습하고 확인할 때 요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달리 얘기하면은 노트 정리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하고 그 뒷면에 오답 노트를 하고 그 오답 노트를 바탕으로 나중에 내가 모의고사를 대비한다든지 방학 때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총 복습을 한다 했을 때 이 노트를 뒷면을 쫙 펼쳐서 이렇게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온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주면은 그 전학기에 공부했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남겨둘 수 있을 겁니다. 쌤은 화학 같은 거 수업할 때 여러분 선배들하고 할 때 이거 해가지고 매주 검사해가지고 뭐 수행평가 넣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요거 아주 실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나머지 실천 과제. 휴일에 도서관 가기.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공부됩니까? 안 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은 한 10분에 한 번씩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엄마가 불렀나? 안 불렀나? 다시 앉고 목말라서 물 마시러 가고 게리 주스에서 빵 먹으러 가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가 화장실 갔다가 집에서 공부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놀더라도 그냥 도서관 가서 놀자. 도서관을 가세요. 도서관을. 자기가 공부 잘 되는 도서관을 가세요. 놀기 좋은 도서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독서실도 포함입니다. 하다 보면은 얘는 친구가 많아서 같이 논다. 저기는 그냥 이유 없이 공부가 잘 되더라. 이유 없이 공부 안 되더라. 특징이 자기한테 맞는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서 공부 안 하더라도 집에서는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엄마하고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도서관에 가십시오. 그래서 휴일날 무조건 도시락 싸들고 안 가면 바깥 받아갖고 도서관 가기. 언제? 아침에 기상 제대로 해서 학교 갈 때 일어나듯이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와갖고 8시부터 도서관 문 열 때부터 들어가세요. 우리 주변의 도서관은 일단 남구도서관, 수영구도서관, 그 다음에 부경대 구도서관, 시험기간이 아니면은 고등학생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대 도서관, 그 다음에 시험기간에도 갈 수 있는 대학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 동명대 도서관. 동명대 구도서관은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동명대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경대 저쪽
용당 캠퍼스에 또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십시오. 독서실 가는 것보다는 도서관 가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쌤이 선배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독서실은 친구하고 조마져서 가고 그냥 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서 괜히 주눅 들어서 대학생들 눈치도 보고 대학생 공부하는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하면은 놀다가 심심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기상시간 고정하기. 빨간 날도 평일처럼 일찍 일어나십시오. 늦잠은 절대 안 됩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전날 일찍 자세요. 9시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피로를 풀지 늦게 자고 늦잠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빨간 날 늦잠 자고 나면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지나서 1시부터 움직입니다. 10시, 11시까지 잤다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멍해가지고 정치하는데 1시간 씻고 밥 먹고 하면 그냥 오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인간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생물적으로 얘기하면 양성주광석이랍니다. 양성주광석. 해가 뜨면 바이오리듬이 살아나고 해가 지면은 바이오리듬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은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과학쌤입니다. 권합니다. 피로 풀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늦자면 안 됩니다. 그걸 몸에 배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빨간 날이고 뭐 할 거 없이. 쌤, 빨간 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할 게 없는데요. 엄마도 안 일어나는데요. 예, 혼자 새벽에 운동하고 와도 되고 혼자 새벽에 목욕탕 갔다 와도 되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엄마가 밥 줄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기상시간 고정하십시오. 그래야지 바이오리듬이 안 깨집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이오리듬은 여러분 고등학교 수험생활하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해보면은 쌤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시간 확보하기. 하루에 13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부산대 이상, 스카이, 서성안이, 준경, 외시, 부, 건동홍숙 여기까지 가려 그러면은 하루에 13시간 이상은 공부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1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척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학교 오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보충까지 하면 9교시입니다. 그럼 9시간. 그 다음에 자습 1교시 10시간, 자습 2교시 11시간 9시입니다. 밤 9시 집에 갑니다.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하면은 13시간 나옵니다. 나는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체력이 받쳐준다 그러면 14시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13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늘상 공부하는 게 아니라 50분 공부하고 학교처럼 10분 쉬고 그래서 12시에 자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는 거, 6시에 일어나는 거 그거 몸에 딱 배이게 한 거. 13시간은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 가서 놀아라는 겁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 안 되더라도 50분은 자리에 앉아있고 10분은 나와서 쉬고 나와서 쉬는 10분이 뭐 20분으로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고 길어졌네 하더라도 또 들어가서 또 40분 앉아있고 또 쉬는 시간 되면 또 나오고 시계 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1학기들은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식습관 바꾸기, 체질 개선. 하루 종일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졸린다.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먹는 걸 바꿔야 됩니다. 탄산음료, 빵,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즉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원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달달한 거, 단 거. 경상도 말로 단 거. 단 거를 영어로 적어봤습니다. DANGER, 단 거. danger, 위험합니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습관은 체액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체액을 산성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의 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포 기능이. 우리 세포는 약 알칼리성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발휘하게 되는데 이렇게 풀, 단백질 같은 거 공급하지 않고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몸이 산성화되고 산성화되면은 모든 세포의 기능이 다 처지기 때문에 만성 피로, 이유 없이 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멍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단 거, 데인저 줄이십시오. 간식을 먹더라도 참 먹기 쉽겠습니다만은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 이런 거 중심으로 녹황색 채소 중심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탄수화물 중량 베이스로 탄수화물 100g, 풀 100g, 그다음에 단백질 100g, 한 끼에 300g을 먹는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그럼 밥 100g에 김치하고 뭐 채소 반찬 100g, 그다음에 고기 반찬 100g, 아니면 두부, 콩, 러프하게 이렇게 100g, 100g, 100g 이렇게 먹는 거. 중간에 간식 먹을 때는 탄수화물 먹지 않기. 탄수화물 먹지 않기. 그래서 요거 하면은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식습관 바꾸는 거. 이거 석 달 정도 하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스태미나, 지구력이 좋아진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수업 중에 졸리지도 않고 늦게까지 공부했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금방 개운해지고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서 1학년들은 한 학기 정도, 적어도 석 달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다 몸에 배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1학기 들어와서 잔소리 좀 듣고 석 달 정도 연습을 하면은 여름방학입니다. 그럼 여름방학 되면은 이제 뭘 하느냐? 방학 계획서 세워서 이제 마지막 한 편 남아있는 거. 방학 계획서 세우기, 공부 계획서 세우기, 그거 달성하기. 그거까지 연습을 딱 하고 보고 나면은 고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한 학기 한번 쭉 다 정리해 보게 되는. 그럼 거기서 자기의 장단점, 부족한 거 파악해서 1학년 이야기 때부터 그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쌤도 보통 1학년 수업을 하게 되면은 뭐 밤마다 어떻게 호흡이 잘 맞는 반에는 이런 수업 좀 깨먹고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해줍니다. 자주.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학습 계획표 세우고 달성하기. 계획표를 세우더라도 달성은 대부분 못 해봅니다. 그지요? 그거 달성하는 방법, 쉽게 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